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내용도 적절한 비유와 친근한 표현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반대로 난해한 말이나 전문 용어만 남발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지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일의 성과로 직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를 난해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난해하게 말하는 상사는 존경받지 못하며 알아듣기 어려운 설명을 하는 영업사원은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는 왜 일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울까에 대해 생각하며 사고의 깊이를 더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이해에 시간을 투자한다. 어떻게 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말할까요? 그것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는 방식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상대방이 알기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뜻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카피라이터는 마법 같은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사람의 마음에 꽂히는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으로 시작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깊게 이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말을 엮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 잘하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는가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비례합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정리되었다. 이해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자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이자 정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죠. 전문가가 아마추어와 다른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구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는 그 대상을 얼마나 잘 구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 결론부터 말하게 하는 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주제에 대해 결론이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결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이해해 두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요. 상사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결론의 명확한 정의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만약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저 적당히 결론부터 말해 라는 말로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는 셈이죠. 상사 자신조차 결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부하가 결론부터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듣기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부터 전하는 것은 상대방의 듣기 스위치를 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말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지 어떤 스위치를 켜야 할지 생각하는 이야기해 봅시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라고 말을 꺼내면 상대방도 바쁠 경우 적당히 들어만 두자고 생각할 테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요 라고 시작하면 진지하게 듣는 쪽에 스위치가 켜질 것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라. 사실이란 증거를 들어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의견이란 어떤 일에 대해 특정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현명함보다는 주의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데니얼 카너먼의 주장에 따르면 휴리스틱은 뇌의 빠른 사고 시스템, 직감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답하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간단한 질문으로 취한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이 불가능해지죠. 다시 말해 사실과 의견을 혼동해 말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뇌의 느린 시스템, 논리적인 것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는 내용을 체크하는 훈련을 통해 반사적으로 답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어갈 수 있죠. 그것을 증명 가능한 사실인가, 스스로 판단하는 의견인가, 이런 버릇을
몸에 익히면 점차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이야기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문장이 좋은 예시죠. 다음 대화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에 출발해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이해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묻는 말에 의견으로 답하지 않는다.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다. 245일차 독서였습니다.